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4월 7일 기술적 분석의 2점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이 좀 어마무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제 목요일 하락을 생각해 보면 금요일에는 하락을 해도 이제 좀 소폭이 아닐까 뭐 이렇게 예상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또다시 중국에서 미국의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이슈가 불거졌었던 8월 저점까지 내려온 흐름이고, 특히나 최근에 쌍바닥이냐 N자형 패턴이냐라고 했는데 단숨에 이틀 만에 이 N자형 하락 패턴을 충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 드렸죠. 관세 자체도 중요하지만 관세에 대응하는 상대 국가들의 어떤 반응도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최대 교역국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최대의 적인 중국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끌려다니겠다가 아니라, 특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한 번도 미국을 찾아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강대강이다 보니까 억압적인 어떤 외교나 이런 거에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떤 체면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때려? 그러면 맞고 견뎌. 뭐 이런 좀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싶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 이제 이유가 될 텐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뭐 발표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죠. 과연 이제 이쪽도 협상보다는 강대 강의 흐름을 좀 선택할지가 추가 하락을 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갈림길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금요일 장중에 이제 베트남 서기장과 통화했었다라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반등을 했거든요. 반등을 했다가 이제 그 뉴스가 사라지면서 다시 이제 밀리면서 종가 저가로 끝났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화를 찾으려고 그러면 단 한 국가라도 어떤 협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관세율이 변화가 되는, 그러니까 관세를 무관세로 바꾸거나 취소할 필요도 없거든요. 관세율이 하향이 되는지만 확인이 돼도 시장이 한 템포 좀 멈출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온다라고 보는데, 그게 오지 않는다라 그러면 하방뿐만 아니라 뭐 장중에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1, 2%씩은 정말 몇 분 내에 그냥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아주 곧 발표할 거다라고 해 가지고 이제 반도체 관세도 발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충격들이 계속 여파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틀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근 1경, 그쵸? 9,600조라고 하는데 이제 1경이라는 말이에요. 좀 더 맞죠. 그 정도가 날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제 관세를 이제 시작하면서 뭐 미국의 산업 구조가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연 이 손실을 넘길 수 있겠는가.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제, 물론 이제 미국에서 투자하는 개인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401k 연금,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이제 눈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뭐 지지율 혹은 여론,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가 관건이 아닐까. 그러니까 트럼프 본인은 계속 강강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1기 때도 그렇고 시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도 그랬죠.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딱 그 본인 트럼프 소셜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과연 이제 어찌 됐거나 어떤 타이밍에,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어떤 타이밍에 이슈가 나올지 다음 주도 좀 관심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협상의 여지, 이걸 통한 관세의 변화가 확인이 돼야 시장이 조금이라도 변화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기술적으로 일단 N자형 하락 패턴의 목표치를 거의 충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템포 정도 리바운드는 나올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저점을 보장할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은 어찌되었거나 지수적으로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 계속 곧 죽어도 개파락 이후에 양봉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번 이제 월요일 날 다시 2,400 짜리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전에도 그렇고 누차 이야기 드렸지만 이 자리부터는 떨어지는 컬러를 받아도 다시 리바운드가 나오는 자리다. 이슈가 불거졌다라고 해 가지고 이 기술적인 위치가 변하진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이슈의 강도에 따라 언더슈팅의 강도가 좀 달라지는 것뿐이겠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115불, 105불 라인에서 2분할해 가지고 매수해 가지고 매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결국 그 자리에서 매수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올라오고 밀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나오는 어떤 펀더멘털적인 이슈를 봤을 때는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다, 비중 조절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결국은 100불 라인을 깨서 내려오는 걸 보면 우리는 그런 이슈에 따라서 나의 기술적인 전략을 뭐 변경하거나 다르게 대우하는 게 아니, 다르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비중 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역시나 어찌됐거나 이 구간 내려오면 쫄지마 관점은 맞는데, 다만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갈 필요는 있어 보인다. 특히나 기존에도 자동차 관세 매길 때 아주 고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스캔들하고 좀 맞물려 가지고 그 좀 빨리 발표한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반도체 관세도 글쎄요, 지금의 흐름 때문에 타이밍을 조절할지 아니면 그냥 맞은 김에 더 때려볼지, 그것들을 좀 확인해야 될 텐데, 어찌됐거나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인지를 해야 된다, 혹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이때 이제 오버 아닌 오버가 나오면서 2만 라인을 찍었다가 지금 거의 3,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흐름들은 처음이다 보니까 그간 어떻게 보면 우상향만 보고 계속 매수 일변도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흐름이다 정도. 특히나 그간 밀려왔을 때도 금세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등한 자리에서 쫓아가신 분들, 혹은 요거 밀릴 때 바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변곡 구간에서의 나의 선택은, 그러니까 리스크는 온전히 그냥 내가 지는 겁니다. 난 저게 반등할 줄 알고 매수했다 그러면 지금 구간은 어쩔 수 없어요. 홀딩한 채로서 버티는 구간이고, 그렇지 않고 피한 분들은 이런 목표가 왔을 때 또다시 나의 전략을 혹은 비중을 점검해 가지고 접근하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다.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 8월의 저점,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작년 물론 시작은 이제 이 지점이었지만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었던 이런 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더 밀린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기술적인 흐름을 뒷받침할 만한 펀더멘탈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S&P 500도 저는 마찬가지 구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저 관세율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다음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라 그러면, 사실 이 구간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큰 횡보 박스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슨 변수가 생기냐면, 이 내려오는 구간에도 종종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던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 데이터, 즉 예를 들어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들이 아니라 설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지표죠. 그렇다 보니까 그 설문 지표가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슬슬 어떻게 됩니까? 중국 관세가 이제 20%가 붙은 지 이제 좀 몇 주가 지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하드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발표할 때마다 이 변동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것 정도만 좀 감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전반적으로 크게 나는 별 고민하고 싶지 않다라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어찌됐거나 목표치를 충족하는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매수로 접근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유효한 자리들을 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파락 때마다 계속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2495, 2519간이 좀 저항으로 맞은 것은 그다지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나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로 인해서 계속 시장을 조절하는 어떤 외국인이나 이런 흐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쵸? 금요일 흐름만 보게 돼도 현물 매도, 거기다가 현물을 한꺼번에 매도할 수 없으니까 선물까지 계속 연이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쟤네들의 매도는 너무 신경 쓴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무시할 수도 없지만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변화에 대한 일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야간 선물에서 3% 이상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 아래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아래에서는 기술적 분석에 의거하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에 이 구간들이 계속 내려왔을 때마다 묻지마 매수라는 그런 흐름들을 제시해서 올라가고 뭐 박스를 먹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올라가고를 반복했는데 또다시 내려왔을 때 이번에는 무서워서 피한다라는 것은 박스권 매매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하단에서는 늘 악재가 만발하고 상단에서는 늘 호재가 만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구간이 내려왔을 때 여기서 추가로 내려와서, 기존에도 이때도 이야기 드렸죠. 똑같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2323이라는 나름 우리 시장 지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인데, 어찌되었거나 그 자리가 온다 한들 그 자리를 찍고서 다시 이런 자리에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쫄리면 여기에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어찌되었건 어떻게 여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익률이 높아간다라는 그런 원리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서 이거 꺾인다고 우리 시장이, 제가 이야기 드렸죠, 중장기적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이게 꺾일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고 보입니다. 이대로 막 진짜 멸망해서 내려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구간에서 다시 리바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되었거나 지금 현금 실탄이 넉넉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전략을 짜신다라 그러면 생각보다는 좀 더 나은 수익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분명히 가고 있습니다. 어렵다라는 거는 단순히 계좌의 손실이 늘어난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도저히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돌발적인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EU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트럼프가 여기에서 반도체 관세까지 폭탄을 던질지, 갑자기 이제 어떤 나라와 합의해 가지고 좀 낮춰줄지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답답한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 내가 그것들을 다 컨트롤하지 못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내 매매 툴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즉 매매 판단하기 전까지는 내가 펀더멘탈적인 요소를 수도 없이 취합해 가지고 매매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러니까 매매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전략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낫다라는 거. 어찌되었거나 저의 이 작년부터 계속 이어온 기조는 2400 아래에서 매수는 물려도 다시 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기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라 그러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